장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법규 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연대 회장 송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700명대, 코로나 백신 수급과 접종, 그리고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 등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역과 평가,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지난주 방송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5월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그 시설평가는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분들로부터 독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서TV가 우리 장교양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교양기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시즌이 된 것이죠. 시설 운영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모니터링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오늘 11년 정도 시설을 운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간략하게 모니터링의 절차와 주의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교양 서비스 모니터링은 실시월의 전월과 전전월 급여 제공 내역에 대해 장교양 급여 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 중 관할 운영센터에서 선정하여 진행하며 가산의 유형으로는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 가산, 야간 직원 배치 가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으로 시설의 경우 대부분 야간 직원 배치 가산을 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시설은 대부분의 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공단 직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시설 방문 직후 모니터링 실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대표자나 시설장, 이때 대표자나 시설장이 부재 시에는 사회복지사에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서명을 받고 공단에 신고한 어르신과 입소해 계신 어르신이 일치하는지 현장을 돌며 일일이 확인을 한 후 공단에 신고한 종사자의 근무 현황과 실제로 근무한 직종별 근무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당일 근로자, 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되겠죠. 자, 이분들께 본인의 입사 날짜 그리고 다른 직원의 이름 등을 교차로 질문해 허위로 신고된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공단 직원이라는 말에 수년 동안 근로한 직원분들도 긴장하거나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직원분들에게 미리 일러두셔서 괜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절차로 근무표와 출근부가 일치하는지 일일이 대조해가며 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제 경험상 그 포인트는 근로기간이 한 달 미만, 다시 말해 15일에서 20일 정도로 짧았던 근로자가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 실제로 근무했었는지의 확인을 위해 지급된 급여 명세서와 해당 월의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리원이나 위생원이 주로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기관에 통보 없이 갑자기 퇴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감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봅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 지급된 내용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2단계까지 무사히 넘기셨다면 모니터링이 80% 이상 끝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단계의 절차는 모니터링 매뉴얼을 참고하셔도 무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의 목적도 있겠으나 공단의 입장에서는 부당 청구에 의한 환수가 그 주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지 조사와는 다르게 보통은 자진 신고를 통한 자진 환수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그럴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를 거부할 시 현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 청구의 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으니 웬만하면 부당 청구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환수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모니터링은 환수로 이어질 수 있는 감사의 성격을 띈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노인장교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을 읽어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 공단 지사에서 모든 기관의 모니터링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주로 처음 가사를 받아 경험이 적은 신규 기관이 그 주요 대상이 되며, 과거 모니터링에서 환수를 당하신 분들의 제보를 토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적게는 300만 원 정도에서 900만 원 정도 선까지 환수 당하신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또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은 기관 대표자나 시설장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그 청구 업무를 맡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관장님들이 자신의 기관이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환수를 당하는 경우도 여럿 보았습니다. 자신의 기관이 가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기관을 오래 운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인데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방송 주제가 떨어져서 모니터링 같은 시덥지 않은 얘기까지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장교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었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심사 기준의 세부안을 살펴보면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처분 시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20점까지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업무정지 30일 이하의 5점 감점 정도야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업무정지일 31일부터는 10점 감점을 당하게 되고, 업무정지일이 91일 이상일 경우 15점을 감점 당하게 되어 100점 만점에 80점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 지정갱신에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물론 기관을 운영하면서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나 악의가 아닌 착오나 단순 과실에 의한 행정처분 한 번으로 기관이 강제 퇴출당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관 퇴출 목적의 현지 조사는 지양하고 비교적 계도와 지도 점검의 성격이 강한,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니터링과 같은 제도들을 연구하고 확대 시행해 기관들의 부당 청구를 애초에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후자분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많이 당해보지 않았냐, 네 말대로라면 이 현지조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이 뻔하고 모니터링과 같은 제도만 그 횟수를 늘리지 않겠냐라는 예상 때문이라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이유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대로 모니터링 횟수가 늘면 자연적으로 공단 입장에서의 환수액 수입은 늘게 될 것이고 부당 청구는 서서히 줄어 자연적으로 청구 문화의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차라리 그러한 방식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를 피해가는 것이 오히려 기관 퇴출 목적의 지정갱신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19년 12월 12일부로 장교양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에는 많은 기관들이 퇴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관수 줄이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개정이 이미 시작되었고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보훈처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장교양 사업에 이미 진출하고 있음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3부작의 시나리오, 즉 1단계 신규 기관 진입 봉쇄, 2단계 기존 기관 퇴출, 3단계 정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기관 확충. 자, 이미 강을 건너버린 1, 2단계는 차치하더라도
이 세 가지 중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마지막 3단계 정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기관의 확충만 막아내더라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장기화기관 확충 방안을 저지하는데 그 절반의 성공은 거두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날 재무회계 규칙에 반대를 부르짖었던 일부 장기학 리더들의 예측대로 그 제도는 강제 시행되었고 지정갱신제라는 다음 단계의 늪에 우리는 이미 빠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